우리 교재 31쪽 보면은 뉴턴의 운동법칙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도 다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련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뭐 깊은 내용까지 어려운 문제까지 다 살펴보기는 조금 힘들고 시간 관계상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문제 적용할 때 원칙이 아니라 요령부터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또 이건 또 못 풀겠네 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일단 물리에서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는데 약간 더 요령을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건 이런 것일 뿐이다 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풀 때 기본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푼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고 다른 풀이로 한번 더 풀어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서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다 공통 원리에서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에 푸는 요령들이 덧붙여진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어려운 문제에 응용된 내용이 나와도 더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일과 에너지 나오면서부터 학생들이 물리를 아예 포기하기 시작을 해버려요. 다 해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됐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변하고 높이는 이렇게 변했는데 물체 속도가 이렇다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거는 얼마니? 라는 거 물어보면 일단 풀기 싫은 것부터가 우선인데 그런 것들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힘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자, 그렇게 개념 잡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31쪽 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힘이란 물체의 속도를 바꾸는 그런 작용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힘의 3요소라 그러면은 크기, 방향, 작용점 또는 힘점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은 물리2로 넘어가 있는 돌림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작용점까지 언급하는 것 때문에 중요했던 건데 지금은 그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힘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크기, 방향, 작용점 또는 힘점 세 가지라고는 하는데 나는 요 세 가지 요소는 힘의 미시적 3요소라고 볼 거예요. 뭔 얘기냐? 힘의 거시적 3요소라는 거를 나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힘의 거시적 3요소 뭐냐면 힘을 주는 물체, 힘을 받는 물체, 그리고 그 힘의 종류가 무엇인지, 힘이 작용하는 양상과 이유가 무엇인지 뭐 종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찾아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A가 B에게 주는 전기력인데 그것의 크기는 방향은 작용점은 이러하다라는 거는 더 상세히 얘기할 때 찾는 거다라고 하자. 자, 이게 언제 중요해지느냐면 거시적 3요소가 언제 중요해지느냐면 다른 때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때 중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예 내용을 처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힘, 포스 F가 어떤 방향으로 몇 뉴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힘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F', F2', F3'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하나의 물체에 다 가해질 때도 있고 가해질 때도 있고요. A라는 물체가 받는 건 이런 힘들인데 B라는 물체는 또 다른 힘, 먼 힘, 그리고 A한테 이런 힘 등등을 이렇게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이 A가 받는 힘들로서 이런 게 있고 B가 받는 힘들로서 이런 게 있는 중에 A가 B한테 가하는 힘이 하나 더 있을 뿐인 거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A가 받는 물체일 때 누구한테서 받고 있는 거냐, 종류는 뭐냐 따져보고 B가 받는 물체일 때는
누가 주는 힘들이 5개나 있느냐라는 것들은 아예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와닿는 건 하나도 없죠. 그렇긴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에 A가 주고 B가 받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B가 주어서 A가 받는 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엉뚱한 물체가 A한테 주는 힘들 또 다른 물체가 B에게 주는 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얘가 받는 것들은 여기까지 주는 건 나는 모르겠고 B가 받는 거 얘기할 때는 B가 주는 건 모르겠고 B가 받는 것들끼리만 계산을 했을 때 힘이 뭐라 그랬어? 특정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작용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는 힘은 나의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아예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B는 또 B가 A에게 주는 건 빼고 오히려 A가 주어서 내가 받는 힘들을 알짜 힘을 구해서 나의 가속도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물리의 근본입니다. 내가 받는 힘이 나의 가속도를 결정을 하고 내가 주는 힘은 나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특정 물체가 받는 힘인지 내가 주는 힘인지 또는 누가 주어서 누가 받는 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나는 힘의 거시적 3요소라는 것을 따로 물리학에서 있지도 않은 용어를까지 내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뉴턴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힘의 단위를 얘기를 할 텐데,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과 반정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있나 보다 하시고요. 특히,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에는 어떤 A가 B에게 주는 힘이 있다면, A는 A가 주는 힘에 의해서 스스로의 가속도가 생기진 않지만 속도가 변하진 않지만 이런 힘이 있으면 반드시 B로부터 되받는 힘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는 일단 A의 가속도가 변하긴 할 거예요. 이런 두 힘의 관계를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F1에 대한 F1에 대한 F2는 반작용힘, F2에 대해서는 F1이 반작용힘이라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는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야 줬으니까 내놔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힘은 크기가 같다. 그리고 A가 B에게 가는 힘과 B가 A에게 가는 힘은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두 힘은 반드시 내가 너한테 중력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중력을 줘야지. 내가 너한테 전기력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전기력을 줘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같은 종류로 교환을 해야 되며 두 힘은 작용하는 시간이 공통이어야 된다. 라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면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작용 반작용 관계라면 마땅히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두 힘 간의 조건이 있는 거지. 이렇다면 야 니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일걸이라고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어떤 두 힘이 있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종류도 같을 수 있는데 야 그럼 혹시 니네 작용 반작용 관계니? 라고 거꾸로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요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 이렇게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자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야 이 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이냐 아니냐는 도대체 뭘로 판단을 하느냐? 뭘로 판단을 하냐면 크기, 방향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작용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얘들 간의 관계를 판단은
바로 이 거시적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 라고 가자. 무슨 얘기냐? 두 힘이 A가 B에게 주는 힘이었고 B가 A에게 주는 힘인 식으로 주고받는 물체의 관계가 반대가 돼 있고 주는, 받는 그 힘이 작용하는 이 주고받는 물체가 반대가 되어 있고 종류가 똑같다면 요 종류는 요건에 들어가네요. 종류가 똑같다면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이고 그러면 크기를 갖고 방향 반대해야 된다라고 넘어가지 되겠다. 그래서 종류가 무엇으로서 누가 주고 누가 받는 힘인지 두 힘의 거시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작용 반작용 관계를 판단하는 기초, 근거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는 돼 있어요. 31쪽 맨 밑에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두 힘,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으며 두 힘의 작용 원인, 종류가 같으면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하자. 계속 문제 풀면서 언급할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찍어둡니다. 원학 중에서 별표도 하나 달아놨어요. 뒤에 32쪽에는 관성이라는 것과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예시로서 나오는 몇 가지 상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일단은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 관계 이런 거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물리 문제를 푸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등장할 거고 그것들이 힘을 다른 종류로서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상황만 보고 그 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언제 뭔 조건에 따라서 가해지며 조건 속에서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도 다 가해질 텐데요. 다 확인이 될 텐데 그럴 때의 크기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힘별로 다 나누어 보자. 그러는데 우리가 볼 문제를 풀 때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될 힘은 일단 작게는 3개, 조금 더 많이 보면 4개, 진도가 나가면 5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 등등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힘들은 중력이 있고요. 장력과 수직항력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맨날 보게 되는 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탄성력이 문제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자주 나오는데 탄성력이 있다 없다 하죠. 탄성력, 용수철 등장하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얘는 다른 물체들하고 함께 다른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들어오고 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오고 엉뚱하게 어디서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 문제를 확 어렵게 하는 어디서 나오더라? 연력항 나올 때 어떤 실린더에다 기체 넣어놓고 피스톤에다가 용수철 달아놓고 하면서 뭐 포텐셜 에너지가 어쩌니 저쩌니 뭐가 뭐에 몇 배니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전체 교과서에서 전형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탄성력도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중력, 장력, 수직항력 3가지 힘을 제대로 분석만 할 줄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 여러분 내가 문제풀이 과정을 좀 지루하게 끌고 나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힘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를 풀기 위해서 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요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력이나 장력, 수직항력 언제 가해지냐 그랬을 때 중력은 질량 있는 물체라면 지구한테서 받는 힘이에요. 중력과 속도 G라 그랬을 때 지구가 물체에 가하는 이 중력은 특정 물체의 질량 M에 따라서 mg 뉴턴, G는 보통 10 쓰죠. 가해지고 방향은 물체가 지구로부터 끌려가는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게 되죠. 중력은 간단히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장력은 언제 작용해요? 어떤 물체가 장력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장력은 언제나 지금은 생략하면 안 되겠다. 언제? 물체에 팽팽한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팽팽한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받게 되는데
장력은 누가 누구한테 가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또 불러? 여기서 주는 물체 중요하다 그랬죠? 나한테 줄 달렸으면 뭐 장력 받겠네 하는데 이 장력을 누가 주는 힘이야? 누가 주는 거야? 줄 자체가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물체가 있는데 여기 줄을 묶어놨다고 칩시다. 내가 이 물체를 줄을 묶어서 당겼더니 이게 기울어지면서 끌려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얘는 속도가 변하면서 또는 기울어지는 그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끌려올 텐데 얘가 그렇게 운동 상황이 바뀌는 이유는 장력을 받기 때문인데 장력 누가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끌려오는 거. 누가 주는 장력 때문에 물체가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는 거다? 줄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당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물리에서는 얘는 여기 줄이 달려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 원숭이가 달려있는지 모터가 달려서 그냥 웽 해서 줄이 감기고 있는지 얘는 몰라요. 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때는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때는 그 장력을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됐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결국에 내가 어떤 줄의 팽팽함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만 이용해서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할 거기 때문에 물체가 줄로부터 직접 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작용반장관계에 줄이 가는 힘, 장력하고 뭐하고 작용반장관계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심분석이든 더 나아가서 역학 문제든 정말 크게 봐서 물리에 관한 무슨 설명을 들을 때 내가 하는 말하고 상충되는 말을 어디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학교 선생님이 됐든 인강에서 다른 선생님이 하는 설명이 됐든 유튜브에서 누가 하는 설명이 됐든 어디 써있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됐든 교과서도 심지어 포함하는 겁니다. 됐든 내가 하는 말하고 딴 사람이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다. 상충한다. 그러면 언제나 무조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누가 맞는 거야? 무조건 내가 맞습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뭘 모르는 거야?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 모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니 걔가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맞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황 설명을 좀 빠르게, 좀 모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해서 요령껏 설명하느라고 약간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나는 맞다라고 다 여러분 알고 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뭘 제대로 모르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언제나 정답은 나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다가 아니라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에 관한 한 무조건 나만 맞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걔가 모르고 있는 거야. 멍청한 새끼. 아무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장력은 줄 자체가 주는 거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장력의 크기는 얼마다? 장력의 크기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텐션, T라고 일단 미지수처럼 써놓기만 합니다. 장력의 크기는 그냥 알 수 없어요. 장력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 말 없습니다. 물려서 그런 설명은 없어요. 장력은 모르는 힘으로써 어쨌든 그 줄에 나란하게 당겨지는 방향으로 물체에게는 가해진다라고까지는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통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 수직항력 일단 넘어갔네요. 수직항력은 언제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다? 이 물체는 수직항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먼저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 받는 힘이다? 물체에 무언가가 닿아 있기만 하면 돼요. 물론 약간 예외도 있지만 물체에 뭔가가 닿아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물체는 수직항력을 받긴 받는데 누가 누구한테 주는 수직항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직접 접촉한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물체가 받는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수직항력 구하는 공식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mg 코사인 세타 그런 거 없어요. 수직항력도 몰라요. 그래서 n뉴턴이라고 둡니다. 수직항력은 접촉하면 가해진다라고 그랬는데 접촉하면 물체 간의 접촉에 의해서 그 접촉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그야말로 법선 방향, 수직 방향으로 물체가 받을 때는 밀리는 방향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직항력은 보통 F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N뉴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장력이 영어로 텐션이라서 T라고 나왔던 것처럼 수직항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냐? 수직항력 영어로 노멀 포스라 그래요. 자, 중학 필수 단어죠. 노멀. 무슨 뜻이야? 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노멀도 모르면 여러분 수능 시험 못 봅니다. 영어 노멀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면 안 돼요. 노멀 무슨 뜻이야?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수직항력은 뭔 힘이요? 뭐 평범한 힘이야? 그게 아니라 영어사전 찾아보면은 1번 평범한 일상적인 뭐 그런 식으로 1번, 2번 이런 거 있고요. 한번 3번, 4번쯤 되는 뜻에 뭐가 있어요? 이게 수직 방향의 라는 뜻이 있어요. 수학, 과학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직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냥 거의 동음이의요. 그냥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직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야말로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라는 뜻이 언제 접촉했을 때. 그러면서 노멀 포스라서 N이라고 쓰는데 힘이니까 뉴턴 단위에서 이게 좀 재수 없긴 한데 아무튼 N 뉴턴 이렇게 써놓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한 그 물체가 나한테 가하는 힘이다. 탄성력은 용수철이 보통은 가하죠. 탄성체가 가하는데 탄성체로서 고무줄보다는 용수철이 맨날 나오고 용수철 자체가 맞닿아 있는 물체에게 가하는 힘이 탄성력이며 탄성력은 탄성체,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K 뉴턴 퍼 미터라는 값이 용수철의 고유 성질로서 있으면서 이게 길이가 변형이 X미터만큼 되면은 KX 뉴턴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되는 크기를 물체에 가하는데 그 힘을 용수철 입장에서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적절한 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는 방향으로 가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통에서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요거 33쪽에 쭉 정리되어 있죠. 중력, 전기력은 생략,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마찰력이 원래는 교과서에서 안 나와요. 마찰력에서 원래는 얘기를 하려면은 마찰력은 맞닿아 있는 물체 사이에 나란한 방향으로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으로써 운동마찰계수, 정지마찰계수, 뮤 프라임 뭐 이런 거 있을 때 정지마찰계수 뮤에 대해서는 요게 최대값을 KN으로 가지면서 어쩌고 뮤N으로 가지면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상세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마찰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마찰과 공기저항은 생략수에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체가 빗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찰력 때문에 어떠어떠하게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나옵니다. 모평이나 특히 사설 모의고사에선 자주 나오는데 그럴 때는 단 해당 물체는 일정한 크기 F뉴턴의 마찰력을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내내 받는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긴 하는데 마찰력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외부에서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그걸 표현만 마찰력을 했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마찰 있는 구간을 지나면서 운동 에너지가 좀 줄어들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마찰력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운동 정지 마찰력이 있긴 있지만 33쪽에 정의된 내용들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마찰력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34쪽 보게 되면은 문제풀이에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봐봤자 뭔 말인지 뭐 크게 의미도 없고요. 다 알고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였지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35쪽 바로 갈게요. 자, 35쪽에서 여기 나오는 힘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용해서 물체가 받는 힘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편편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A, B 물체가 각각 질량이 5kg, 10kg 돼 있으면서 아주 반듯하게 생겨먹은 두 개의 물체가 포개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물체가 받는 힘을 5kg짜리다, 10kg짜리다, A다, B다 이름을 따로 붙여줬으면 이거를 각각 보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원리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무조건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빠르게 푸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땐 물체는 두 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5kg짜리 한 물체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 자체부터도 벌써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일과 에너지 갔을 때 물리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지루해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맛만 볼게요. A, B 쓰면은 5kg짜리 A에 대한 얘기를 하나 쭉 써주고 2부 B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음 편 얘기를 따로따로 봐야 돼요. 한꺼번에 보는 건 좀 나중으로 하고요. 그래서 A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받는 힘을 주는 물체, 받는 물체 있을 때 나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주는 힘은 필요 없다. A가 받는 힘을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A가 받는 힘 뭐가 있어? 질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부터 받아야 되죠. 아래로 받을 텐데 50N의 중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지구로부터 A가 받는 힘이에요. 자, 중력 그래 놓고서는 누가 주는지 맨날 생각하는데 A가 지구로부터 받는다는 거 얘기하고요. A가 받는 힘 또 뭐 있니? 수직항력 얘기해야 되죠. 왜? 여기 없어 여기에 뭔가가 다 있어 라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밑에 다 있는 것으로부터는 일단 수직항력을 받고 보자. 요 면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항력 NN을 받자. 누가 주는 건데? 내 밑에 붙어 있는 것은 B니까 B가 A 나한테 주는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A 물체는 또 뭘 받아요? 더 이상 받는 힘은 없다. 문제에서 조건으로 외력을 가해진 것도 없고 줄도 안 붙어 있고 탄성체 용수철도 안 붙어 있으니까 이 두 힘이 A가 받는 힘으로서는 다다. 끝. 1부 끝. 2부에선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B가 받는 힘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B가 받는 힘은 나는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받자. B가 받는 힘이잖아. B가 받는 중력이면 지구가 B한테 주는 힘으로써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0N입니다. 선생님 위에 5kg짜리 있는 거 150 아니에요? 아니 B 얘기하는데 A 얘기는 왜 하냐? 아까 1부에서 다 봤는데 중력은 100N 받는 거고요. B가 받는 힘은 또 뭐가 있다? B가 받는 힘은 수직항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받아? 접촉이 있으니까. 접촉이 두 개네. 누구한테 받는 수직항력? 일단 여기에 A라는 애가 붙어 있으니까 그 접촉에 의한 A가 B한테 가는 수직항력이 N은 썼으니까 N'N 있는 겁니다. 또 뭐? 바닥면, 이건 지구라기보다는 현재 이 위치의 바닥면으로부터 B가 받는 수직항력이 요 면에 대해서 B가 밀리는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이걸 떠받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밀리는 방향으로 N'2'N이 있는 거예요. 상황, 질량이 있다, 접촉. 그에 따른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개에 B가 받는 힘으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또 뭐가 남아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데 이런 힘을 받았을 때 이 힘들의 중력 50, 100은 찾았는데 세 개의 힘을 몰라요. 이게 물리예요. 모른다부터 시작하는 게 물리입니다. 야, 근데 혹시 얘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걸 미지수로 줄이는 방법이 작용반작용관계의 힘을 찾는 겁니다. 작용반작용관계에 있는 힘 누구 있어요? 여기 N과 N' 작용반작용관계죠. 왜? B가 A한테 준 수직항력, 요 접촉에 의해 A가 B한테 가는 수직항력, 요 접촉에 의해 그래서 얘네들은 큰
크기를 모르지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는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일 거기 때문에 네가 n 크기면 나도 n 크기여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거다. 가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중력 50N과 수직항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아니다. 크기가 모르겠네. 방향은 반대인데 잘 모르. 이게 아니라 B가 A한테 주는 수직항력이고 지구가 A한테 주는 중력이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일 여지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 판단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 2며 크기는 n으로 놓자. 아이고 n으로 놔봤자 n2' 해가지고 미지수가 2개 남아있는 건 아직도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미지수들을 끝까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고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도입되는 게 물리는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잠깐만. A가 받는 힘들은 A의 가속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황상 A는 가속도가 얼마? 0이죠? 이렇게 놨는데 가만히 여기 보고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A의 가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A가 받았을 R자임이 0N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래로 50이 있네? 이건 아닙니다. 이건 B가 받는 거고 마칠 위로 NN이 있으니까 야, 너 얘 50으로 돼서 상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왜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얘 만능이에요. 얘는 그냥 50 정도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되는 게 수직항력에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0 돼야 되는데 야 네가 좀 해라. 알겠습니다. 하면서 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작용 관계인 요 힘이 50이 되고요. B의 가속도도 또한 위에 뭘 쌓아놓고 나름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0 돼야 되니까 B가 받는 R자임도 0N이어야 되기 때문에 봤더니 아이고 B 아무 힘도 안 받고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변경선을 받네. 출동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얘가 나름 B가 아래로 받는 힘이 50이 또 있어. 야 이것까지 네가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하면 되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 맨날 가야죠. 아무것도 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상황에 끼워 맞춰주기 위해서 적절히 결정되는 힘이 바로 수직항력의 크기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150입니다. 얘랑 합쳐서 15kg이니까 나는 150이 된다. 이런 건 그것 자체도 요령이에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벌써 요령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B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털썩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엎드려 있기만 하려고 했는데 야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야 무거워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5kg으로서 네가 나를 중력 50N으로 눌러서 아프잖아. 내려가 라고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시 B가 얘기합니다. 야 A야 너 5kg이라서 너의 중력 50N으로 나를 누르니까 내가 아프잖아. 저리 좀 내려가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얘가 뭐라 그랬어? 너의 중력 50N으로 나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중력은 뭐야? 지구가 A한테 가거나 지구가 B한테 가는 힘인데 5kg에 해당하는 중력은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지구가 A한테 가는 건데 B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력? 나는 얘가 있거나 말거나 100N 원래 받는데 라고 해야 됩니다. 얘의 중력 관련해서 뭔가 내가 눌리는 힘? 그거는 수직항력으로 A 때문에 B가 받는 힘 이것밖에 없었을 것 때문에 A가 B를 중력 50N으로 누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수직항력으로 누를 건데 지금은 A가 받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크기가 같을 상황이라서 중력과 같은 크기의 수직항력으로 B, 내가 눌린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받는 중력을 나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 자, 힘의 작용 양상에 대해서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그래서 그 힘들이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더 알짜 힘을 이용해서 모르는 힘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일단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었던 설명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장력 다루는 방법, 그래서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어서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어떻게 더 응용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뜯어보다 보면은 맨날 요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에서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할 수 있다면 다음 시간에 그런 기억이 아직은 남아있을 때 일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에너지 문제를 어렵게 생각을 했다면, 풀이를 봐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면 그거는 이 부분부터 뭔가 잘못됐을 거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그런 것들 다 바로잡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서 다다음 시간까지는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하면서 물리, 가장 어려운 역학, 그 중에서도 일에너지 관련한 내용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확실히 초반부터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 관련한 얘기는 이렇게 좀 만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풀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앞에 예제 중에서 생략했던 것들 포함해서 28쪽에 나오는 24번 연습 문제까지 일단 풀어보시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 반 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 초대하면은 오셔가지고 질문 있으면은 그때 그 밴드 안에서 채팅 이용하는 게 내가 제일 편안하니까 그걸로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물리원 기초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탄탄하게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겠고요. 질문 있는 사람 좀 마지막으로 정리 조금만 더 하면서 질문 없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